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제주 본부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정우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 얘기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은 점진적으로 세계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태양광 발전 자체가 그 저장량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발전 기술과 비교해봤을 때 태양광 발전은 직접 변환, 그리고 또한 현지에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개발 비율이 가장 낮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태양광 발전 로드맵에 따라 5년 내에 태양광 발전 비용이 현재 화력 발전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 세계 발전 용량의 27%에 달해 최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산업자본의 도움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산업은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높은 발전 비용 때문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혁신을 통해 전력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현재 고속성장기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앞으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천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년 연속 신규 발전 용량에서 태양광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누적 발전 용량에서 독일을 제치고 새로운 태양광 발전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의 핵심 국가로서 2020년 말이면 발전 용량 목표치인 100kW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차 5개년 계획 목표가 강화돼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태양광 발전 용량이 현재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인인 후방산업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첨단 기술, 저렴한 비용이라는 강점을 현재 보유한 기업이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유치화법 기술을 도입한 다결차 실리콘 기업인 보리어품 에너지를 그래서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현재 EU와 미국과의 미역 분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단기간에 내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지만 IBC 배터리 기술 등 신용 고효율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은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현재 고속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운영업체들은 전력 판매 가격 보조금을 인하하기 전에 가능하면 태양광 발전 용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재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태양광 산업은 일종의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타 발전원 대비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요 촉발로 인해 태양광 설치 수요는 현재 미국,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폴리실리콘은 아직도 치열한 증설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생산 효율화 증대에 따라 폴리실리콘 사용량 감소로 공급 과잉 자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탑티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태양광을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은 성수기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맞춰서 태양광 성수기를 준비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의 태양광 설치 목표는 약 17.8기가와트로 1분기 기준 현재 약 7.73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중국의 14년 태양광 설치 목표가 14.기가와트로 발전소 형태로 건설되는 유틸리티형 6기가와트와 가정용, 상업용 등 발전소 형태가 아닌 분산 발전용 8기가와트로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4년에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10기가와트에 그치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충격을 줬고요. 이때 미달했던 부분이 분산 발전 부분이 2.1기가와트로 계획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분산 발전은
미흡한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전력 판매망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생적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졌고요. 14년 태양광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국 정부는 15년 태양광 설치 계획을 17.8기가와트로 상향하면서 지역 정부별 목표를 명시했고 분기별 지역별 설치량을 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설치된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7.7기가와트로 15년 목표 대비 현재 43% 수준에 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5년은 중국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로서도 계속 자명합니다. 중국의 석탄 발전 설비 비중은 전체 설비의 66%에 달하고 있고 전력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상 석탄 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자료 측면에서도 중국은 14년 기준 석탄 생산량인 36.8억 톤을 유지할 경우 30년 안에 석탄 매장량이 바닥나게 되며 대안은 자국업체들이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15년 중국의 17.8기가와트 중 이미 7.7기가와트가 상반기에 설치되었고요. 무리한 분산 발전 목표가 사라진 이상 15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년 정책 실패가 중국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게 만들었고 당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산업이 필요한 중국의 전력 상황을 고려할 때 14년과 같은 중국발 태양광 설치 수요 효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정책 방향을 봤을 때 15년 그리고 16년,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태양광 산업은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 제조하는 분야들 웨이퍼든 폴리실리콘이든 등등 공급 과잉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양광 산업이 치킨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는지 또 유가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유가가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태양광을 과연 봐도 괜찮은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가 하락 부분이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하입한 탄소 배출에 관해서도 봤을 때 더 이상 화력 발전 수요를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차세대 에너지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고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태양광 산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될 때는 태양광 발전 단가 자체가 높아졌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캐파 증설로 인해서 오히려 원가 자체가 낮아졌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 태양광 산업은 오히려 이번 유가 하락 그리고 폴리실리콘 원가 하락 등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킨 게임은 끝났나요? 치킨 게임은 현재 폴리실리콘 부분에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 탑티어 업체 3개 업체가 어느 정도 독점 수준으로 갖고 있고요. 하반기 탑티어가 아닌 미들티어 부분에서는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치킨 게임은 폴리실리콘은 어느 정도 끝난 부분이고요. 셀 부분은 이제 끝나고 탑티어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년 내후년까지 업황 호조의 가시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 정책적인 차원에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리협품에너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게요. 네. 보리협품에너지는 폴리실리콘 업계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7만 7천 톤을 생산하고요. 웨이퍼도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중국 대표 태양광 산업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기업 중에 하나로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자재 공급 업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방안 제공 전문 업체로 성장하였고요. 태양광 통합 시스템 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선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개발, 디자인, 구매, 건설, 융자 및 운영을 포함하는 원스톱 태양광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보리협품에너지는 현재 99급 이상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요. 통칭 11라인이라고 불리는 순도 100억분의 1 수준의 최고 수준의 반도체급인 폴리실리콘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보리화품 에너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멘스 공법이 아닌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고효율 FBR 공법을 새롭게 적용하여 현재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원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 비용이고요. 이 전기 비용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보관이 바로 FBR 공법입니다. FBR 공법은 기존 덩어리로 생산하는 방식과 달리 알갱이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연속 공정 적용이 가능해 원가 및 투자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높고 효율이 높습니다. 최대 장점은 전력 사용 절감, 그리고 또한 생산 기간이 단축되고요. 수율 개선 등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실리콘 에너지 상반기 폴리실리콘 총 생산 비용을 현재 약 키로당 약 14달러 상태로 낮아진 상태로 보이고요.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16, 15달러로 왔던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수록 현재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014년 보리화품 에너지 폴리실리콘 제조에 있어 대세로 불리는 지몬스 공법을 탈피하고 FRB 공법을 건설하고 있는데 9월 말에 현재 준공하여 10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를 현재 8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리화품 에너지가 또다시 FRB 공법으로 8달러까지 낮추는 것은 자체 전기 활용 및 대량 생산과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지멘스 공법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법 활용으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리화품 에너지는 2014년 매출 부분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실리콘칩 판매 및 실리콘 생산 부분이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는 2015년 상반기 역시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의 둔화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들어서 크게 하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실리콘 칩 생산 및 다결점 실리콘 생산 그리고 전력 공급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까 전반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실리콘 칩과 다결점 실리콘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2% 및 13% 하락하면서 매출 총유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위당 수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생산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걸로 있어가지고 수익성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리화품 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원가를 낮추었고요. 2014년 12월 말까지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15달러, 웨이퍼 가공 원가는 0.09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원가적인 측면에서의 우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뚜렷한 회사이고요. 이와 동시에 회사의 제품 품질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폴리실리콘이 모든 전자급에 닿아 있고 웨이프의 우수 제품 비율은 94% 이상으로 현재 업계 선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화품은 태양광 산업 후방 폴리실리콘 제조 영역에서 규모적으로 그리고 선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가의 경쟁 우위 및 우수한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위 업체로서 그리고 탑티어 업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리화품 에너지 GCL이 보리화품이네요. 예, GCL이 맞죠? 중국의 네. GCL이 보리화품입니다. 네, 예. 영어로 하면 보리화품이 GCL이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뭐 중국도 1위지만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비포로 우리 이제 포함이 되는 OCI,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업체 OCI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폴리실리콘 업체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OCI입니다.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태양광 업체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기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1959년에 설립돼서 현재 동양제철화학에서 현 OCI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양제철화학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전지, 재료화, 부품, 그리고 완제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OCI 그룹에 속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고요. 상장사 7개, 비상장사 16개 등 총 23개의 계열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분야에서는 세계 3대 제조업체입니다. 수익성과 상장성을 근데 살펴보면은 보리화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리화품과 OCI를 시가총액 매출의 영업이익 그리고
비교해 본다면 시가총액 자체는 보리화품이 약 3조 5천억, OCI가 2조 수준으로 보리화품이 높습니다. 이유는 일단 매출액에서 차이가 큰데요. 오히려 매출액 수준은 비교를 한다면 지금 보리화품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보리화품이 5조 6천억 수준, 그리고 OCI가 2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더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보리화품이 9,200억 수준, 그리고 OCI는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냈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450억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보리화품과 OCI의 경우 매출액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질적 수익성 면에서도 OCI가 보리화품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현재는 크게 반등하기를 힘든 상황에서 탑티어 업체, OCI든 보리화품을 포함한 업체끼리의 증설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심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업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견고한 것은 중국 업체들이 가장 견고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GCL로 가장 있을 것 보리화품, 그리고 웰커로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2015년 2분기 기준 영업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탑티어들이 수익성 차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관세 여부 때문에 판단되며 이는 무역 변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향후 보리화품 지속적으로 글로벌 티어 중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리화품에너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죠. 네, 일단 상위 독점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폴리실리콘 공급과 연결제는 해소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보리화품 에너지 같은 경우, 그리고 OCI, 그리고 상위 티어들이 지속적으로 증설했고, 이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하위 E&D 티어는 전면의 가격을 타격을 받았고요. 상위 업체들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과 인해서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고, 이는 오히려 보리화품의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RB 설비 가동을 통해 오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보리화품, 그리고 탑티어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차이나 보리화품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정책 차원에서 태양광 업황의 호조 가능성 내다보면서 탑티어 그룹 주목해보자. 보리화품 에너지 분석이었습니다. 마켓 이막 이장에서 뵙겠습니다.